저는 오랜 시간 비뇨기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없이 많은 남성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언젠가는 꼭 등장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말투나 분위기는 다르지만 결국은 비슷한 질문으로 흘러갑니다. 자위, 전립선에 진짜 영향을 주나요? 아주 일상적인 행위지만 어딘가 부끄럽고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 그러나 제 진료실 문을 조심스레 두드리는 그 순간, 그들은 마음속 깊은 불안과 궁금증을 꺼내놓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지금 내 몸에 스며든 습관들이 진짜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을까요? 특히 남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자위.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생리적 해소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전립선에는 생각보다 깊고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임상에서 자주 말하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자위를 할 때 전립선은 일종의 생체 반응 파티에 초대된 것과 같다. 고요. 그 짧은 순간, 전립선은 마치 생기 있는 작은 기관처럼 살아 움직입니다. 혈류가 몰리고 세포 대사가 활발해지며 호르몬의 흐름도 급변합니다. 이 반응들 중 일부는 전립선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의 깊게 들여다보아야 할 점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제가 실제로 만났던 환자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자위가 전립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다 현실적이고 깊이 있게 풀어보려 합니다. 핵심은 총 6가지 변화입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적 설명이 아닌 혈류 순환, 호르몬 분비, 세포 대사 등 생리학적 작용이 어떻게 연결되어 전립선 건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알게 되면 단지 자위가 해롭다, 좋다를 떠나 스스로의 몸과 생활 방식을 보다 지혜롭게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의 선택이 미래의 삶의 질에 어떤 기초를 다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죠. 자신의 고민이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는 언제나 당신의 회복을 위해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혜의 꽃밭 민지 채널을 구독하시고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변화 1. 자위와 전립선암 위험, 생각보다 깊은 연관성. 이야기의 첫 문은 다소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진료실에서 소리 없이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위가 혹시 전립선암이랑 관련 있나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부 연구에선 규칙적인 사정이 전립선암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사정은 전립선 내부에 축적된 염증 유발 인자나 발암 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전립선을 하나의 작은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공장은 매일 일정한 리듬으로 분비물과 호르몬을 생산하고 저장합니다. 하지만 그 저장고가 오래 비워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필요한 대사 산물과 부산물들이 전립선 내에 계속 쌓이게 되고 이것들이 결국 세포를 자극하거나 염증을 유발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하버드대의 한 연구는 놀라운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한 달에 21회 이상 사정을 했던 남성들은 그 이하의 빈도를 가진 남성보다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유의미하게 낮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숫자가 마법처럼 예방 기준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성기능 활동이 지나치게 억제되거나 단절되는 것이 전립선의 생리적 기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전립선암은 단순히 자위의 유무로 판단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닙니다. 유전, 식습관, 운동량, 체중,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다각적인 관리와 이해가 필요하죠. 이제 우리는 단지 자위는 나쁘다는 막연한 통념에서 벗어나 그 영향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건강한 습관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실제 사례 71세 박세준 씨의 변화,
제게 잊히지 않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71세의 박세준 씨입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남다른 경각심을 가지고 계셨죠.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전립선암으로 오랜 세월 고통을 겪었던 기억이 그에게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는 단순한 기억 그 이상이었습니다. 자칫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자 막연한 불안으로 일상 곳곳에 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세준 씨는 걱정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행동하는 분이었습니다. 스스로 관련 자료를 찾아 읽고 비뇨기과 전문의들과 상담하며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변화는 단순하지만 강력했습니다. 하나, 규칙적인 성생활을 유지하는 것. 둘, 브로콜리나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를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 셋, 지나치지 않으면서도 전립선에 자극을 주지 않는 가벼운 근력 운동을 매일 실천하는 것. 넷, 정기적으로 전립선 검사를 받으며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 그는 이 네 가지 원칙을 자신만의 속도로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약 4개월이 지났을 무렵, 그는 제 진료실에서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늘 혹시나 하는 불안에 잠 못 이뤘는데요. 지금은 제 몸을 제가 직접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 말이 얼마나 진심 어린 울림이었는지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불안을 통제하는 사람만이 건강을 진정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걸 그는 몸소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통해 사정만으로 전립선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적절한 성생활은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습관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더불어 균형 잡힌 식단,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마음 습관, 몸을 가볍게 움직여주는 꾸준한 운동, 그리고 무엇보다 정기적인 검진까지 이 모든 것이 함께 맞물릴 때 비로소 전립선은 건강을 되찾고 삶의 질 또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시는 사정이 전립선의 일시적인 축소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작고 섬세하지만 전립선 건강에 중요한 힌트가 되어줄 포인트입니다. 실제 사례 72세 조인석 씨. 72세의 조인석 씨는 은퇴 후 성생활이 거의 끊긴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지 하복부에 묵직한 통증이 생기고 밤마다 자주 깨어 화장실에 가는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었지만 저는 그분의 전립선이 장기간 사정 부족으로 인해 부풀어 오르면서 압력이 증가한 상태라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놀라워하셨지만 제가 정기적인 사정이 전립선 순환을 돕고 염증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자 진지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후 본인의 페이스에 맞춰 조절하며 실천하신 결과 복부 불편감은 현저히 줄어들고 야간뇨도 훨씬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경험이 모든 분께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몸의 신호를 관찰하고 불편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 상담하는 것입니다. 사정은 전립선 우려를 완화하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반응입니다. 하지만 만약 사정 이후에도 불편함이 계속되거나 효과가 일시적이라면 그건 단순한 노폐물의 문제를 넘어선 기저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변화 3 호르몬의 롤러코스터 테스토스테론과 DHT. 남성이 자위를 하거나 사정을 할 때 체내 호르몬 수치에 급격한 변화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것이 테스토스테론과 DHT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입니다. 성적인 흥분 상태에서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일시적으로 상승하지만 사정 직후에는 그 수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젊은 남성이라면 이 변화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체내 보충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금세 정상 수치로 회복되죠. 마치 항상 준비된 작은 모터처럼요.
하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테스토스테론의 자연 생성량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사정이 잦아질 경우 일시적인 무기력함, 피로감, 회복 지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60에서 79대 남성분들이 자위 후 예전보다 더 지치고 힘들다 고 느끼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다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변화는 대부분 24시간 내로 정상 수치로 회복됩니다. 테스토스테론의 형제 DHT.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호르몬이 있습니다. 바로 DHT입니다. 이는 테스토스테론의 강화형으로 남성 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수치가 높아지면 전립선 비대와 탈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사정은 DHT 축적을 줄여 전립선 비대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DHT 수치가 너무 낮으면 성욕과 활력이 저하되고 반대로 지나치게 높으면 전립선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균형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 68세 백정훈 씨. 저희 병원에 오신 68세 백정훈 씨는 한동안 무기력하고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그는 매일 밤 자위를 반복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 테스토스테론과 DHT의 호르몬 균형이 흔들린 상태였습니다. 저는 수면을 충분히 취하고 근력 운동과 단백질 중심의 식사로 호르몬 밸런스를 회복하는 생활 습관을 제안드렸습니다. 몇 달 후 그는 에너지도 돌아오고 활력도 되찾았다며 웃으셨습니다. 마무리하며 나이가 들수록 성생활은 단순한 욕구 해소가 아니라 호르몬 관리, 전립선 건강, 정신적 안정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스스로의 몸을 정확히 이해하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강한 사정 리듬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전립선을 위한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관리 방법일 수 있습니다. 변화 4. 사정과 전립선 혈류 증가 일시적 팽창의 원리. 전립선 건강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변화 중 하나가 혈류량의 증가입니다. 자위나 성행위 중에는 전립선으로 유입되는 혈류가 갑작스럽게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는 성적 자극 시의 자연스러운 생리 반응으로 전립선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 위치하며 정액 생성에 관여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성적 자극을 받게 되면 전립선은 마치 먹이를 기다리는 아기처럼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빠르게 흡수합니다. 이 과정은 곧 사정을 준비하는 단계로 이어지죠. 대부분의 남성에게는 특별한 불편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미 전립선이 커져 있거나 염증이 있는 경우 이 갑작스러운 혈류 증가가 전립선의 일시적인 부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골반 부위에 압력이 느껴지고 사정 중 혹은 직후에 복부가 더부룩하거나 약간의 불쾌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 71세 조남기 씨. 71세의 조남기 씨는 경미한 전립선 비대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평소에는 큰 불편 없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정 이후 하복부에 불편감이 반복적으로 생긴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탓이겠지 라고 넘기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감이 심해져 수면까지 방해할 정도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료 후 저는 설명드렸습니다. 성적 활동 시 혈류 증가가 커진 전립선을 일시적으로 자극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지속적인 문제가 아닌 일시적인 생리 반응일 수 있다는 점을요. 그러나 동시에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방법도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수분 섭취 늘리기, 식단 조절 그리고 골반저 이완 운동을 통해 사정 후의 부종 반응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조남기 씨는 이후 생활 습관을 조정했고 사정 이후의 불쾌감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며 안도하셨습니다. 주의해야 할 신호들. 전립선의 일시적 팽창은 자연스러운 혈액 순환의 반응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정 이후 잠시 지나면 몸은 다시 안정됩니다. 하지만 복부 통증이 지속되거나 변보기가 불편해지고
야간류나 통증이 계속된다면 이는 단순한 혈류 문제를 넘어선 기저 질환의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밀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위 그 자체가 전립선에 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립선 비대증, 염증 등의 문제가 있다면 그로 인해 증상이 더 뚜렷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변화 오배뇨 기능에 미치는 영향. 많은 중장년 남성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또 하나의 주제는 배뇨 건강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자위가 이 배뇨 기능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십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 위치하며 요도의 일부분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 따라 소변의 흐름, 긴박감, 빈도에 영향을 줍니다. 사정시 전립선은 수축했다가 다시 이완되는데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요량이 증가하거나 소변이 급하게 마렵거나 나오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전립선이 커져 있을수록 이런 현상은 더 두드러집니다. 실제 사례 79세 김상호 씨. 79세의 김상호 씨는 야간뇨가 잦아지면서 처음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겠지 하고 넘기셨지만 진료 결과 전립선이 약간 비대해진 상태였고 사정 후 배뇨에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활 속에서 수분 섭취 시간 조절, 커피, 알코올 섭취 제한, 증상이 심해지는 시간대 기록, 이렇게 일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증상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권했습니다. 그 결과 밤중에 자주 깨는 일이 줄었고 배뇨 시의 불편감도 점차 완화되었다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주기적인 사정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립선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의 사정은 오히려 골반 근육을 이완시키고 정체된 액체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비뇨기과 전문의들은 주기적인 사정이 전립선을 더 유연하게 만들고 염증 위험을 낮춘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개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몸의 반응을 세심히 관찰하고 사정 후 소변 보기가 불편하거나 통증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사정이 배뇨 패턴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전립선의 건강 상태, 수분 섭취, 평소의 생활 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최근 들어 배뇨 기능에 변화가 생겼고 그 변화가 성활동과 연관되어 보인다면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꼭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물 충분히 마시기,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전립선 관리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나이가 들어도 배뇨 건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변화 육순환계와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전립선 건강 이야기의 마지막 변화는 바로 혈액순환과 심혈관 기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사실 자위든 파트너와의 성관계든 성적인 활동을 할 때마다 우리 몸은 심박수가 상승하고 혈관이 확장되며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온몸으로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이는 일종의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유사한 심혈관 자극 효과를 일으키며 신체 전체의 에너지 충전 같은 활력감을 안겨주죠. 혈압과 스트레스 반응, 특히 성행위 중 분비되는 일산화질소 나이트릭 억사이드는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일시적으로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위나 성관계는 자연스러운 스트레스 해소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성활동은 스트레스 유발 염증 수치를 줄이고 심장 기능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사례 73세 정윤철 씨. 제게 진료를 받으러 오신 73세 정윤철 씨는 활발한 생활을 유지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관계 중 극치감 이후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을 호소하셨습니다.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지만 어느 날은 어지럼증이 심해져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성적 활동 이후 일시적인 혈압 저하 현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생활습관 조절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드렸습니다. 수분 보충, 자극 강도 조절, 식사 조절 등을 통해 그분은 불편함 없이 성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순환 기능이 성기능에 미치는 영향. 혈액순환 기능이 저하되면 발기 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60대 이후 남성 중 많은 분들이 발기 유지에 어려움을 호소하시곤 합니다. 이는 단순히 성적인 문제라기보다 고지혈증, 동맥경화, 당뇨 등 순환계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의들은 발기 상태가 심혈관 질환의 초기 징후가 될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발기는 전적으로 혈액 유입과 정맥 차단의 균형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물론 자위 하나만으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전체적인 건강관리 전략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성적 활동은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민감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사정 후에 어지럼증이 있거나 가슴이 답답하게 느껴지거나 맥박이 불규칙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단순한 일시적 증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심장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성 건강과 심장 건강은 결코 별개의 영역이 아닙니다.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특히 중년 이후에는 그 연관성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따라서 평소부터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잘 관리하고 혈액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신경 써야 우리 몸 전체가 건강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6가지 변화를 되돌아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립선암의 위험과의 연관성, 사정 후 일시적인 전립선 축소 현상,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 전립선 혈류 증가, 배뇨 기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순환계 건강과의 관계까지.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생리적 현상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이 변화들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성적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고 그 반응이 건강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들입니다. 자신의 몸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성적인 자기 관리 건강의 일부로 보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자위라는 단어 자체가 부끄럽고 말하기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전립선 기능, 호르몬 균형, 정신 건강, 배뇨 및 순환 기능,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핵심은 적절하게 몸의 반응을 살피며 과하지 않게입니다. 만약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거나 신체적 혹은 정신적 불편이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삶의 기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몸을 더 깊이 이해하고 조금씩 조율해 나간다면 삶의 후반기도 충분히 활기차고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자위 vs 과도한 자위, 그 경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위는 많은 성인 남성에게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행위입니다. 손이나 도구를 이용해 생식기를 자극함으로써 성적인 흥분과 만족을 유도하는 이 과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전혀 해롭지 않으며 오히려 심리적 안정과 수면의 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위 중에는 도파민과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우울한 기분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몸과 마음이 이완되면서 많은 분들이 사정 후 숙면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죠.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그 빈도와 방식입니다. 자위 행위가 너무 작거나 강박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몸이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피로감, 집중력 저하, 근육 약화, 정액 질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에 여러 차례 자위를 반복하는 경우 개인차는 있지만 다음 날까지 무기력하거나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지속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일시적인 호르몬 불균형과 관련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생 문제가 반드시 동반됩니다. 소독되지 않은 기구나 과도한 압박 자극은 생식기에 상처를 입히거나 외부 세균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감염성 요도염, 음경 피부염 등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 중 청결하지 않은 자위 도구 사용이 원인이었던 사례를 종종 목격했습니다. 이럴 때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뿐 아니라 생활 습관의 조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성 기능을 회복하는 일상 속 방법들.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은 충분한 산소 공급이 있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성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남성은 신체 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혈중 산소 포화도가 낮을 경우 발기 기능이 저하되거나 회복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특히 수면 중 호흡장애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경우 산소 부족은 더욱 심화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성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반드시 수면 검사 등 정확한 진단을 통해 원인을 확인하고 치료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1. 골반적은 운동 작지만 강한 변화. 남성의 골반적근육은 전립선과 성기능을 지지하는 핵심 근육군입니다. 이 부위를 강화하면 사정 조절 능력 향상, 발기 유지 시간 증가, 전립선 기능 순환 개선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항문 조이기 운동 케겔 운동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편안한 자세에서 항문을 10초간 수축했다가 풀어주는 동작을 하루 수십 회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수주 내 변화를 체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 해산물 섭취 아연과 핵산의 공급. 남성 기능과 깊은 관련이 있는 영양소 중 하나가 아연과 핵산입니다. 이들은 정자 생성, 호르몬 대사, 세포 회복에 필수적인 물질들입니다. 따라서 점심 식사나 간단한 반찬으로 굴, 해삼, 미역, 다시마 등 해산물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백질도 풍부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신체 활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3. 통기성 좋은 속옷과 의복. 남성 생식기는 고온에 취약합니다. 지속적으로 고온 환경에 노출되면 정자 생성 능력 저하뿐 아니라 성적 자극에 대한 민감도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속옷은 통기성이 좋은 면 소재, 바지는 너무 조이지 않는 여유 있는 핏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앉아 있는 직업이라면 속옷의 재질과 통풍 환경은 더욱 신경 써야 할 요소입니다. 4. 햇볕 쬐기 비타민 D와 테스토스테론. 햇빛을 통해 합성되는 비타민 D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분비와 관련이 깊습니다. 햇볕을 적절히 쬐면 체내 비타민 D 수치가 높아지고 이는 곧 성욕 증가, 에너지 회복, 호르몬 균형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루 15에서 30분 정도의 햇볕 산책, 특히 오전 시간대의 자연광 노출은 신체 리듬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5. 걷기, 발끝, 서기 순환을 위한 근육 자극. 성기능과 관련된 신경과 근육은 하체 움직임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걷는 습관은 골반적은 자극하지 혈액순환 개선, 전신 활력 증진, 으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성생활 만족도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끝 서기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강하게 수축시켜 정맥혈의 귀환을 촉진하고 성기에 전달되는 혈류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해줍니다. 이런 간단한 운동은 소변 참을 때 해보는 것도 좋은 훈련이 됩니다. 6. 케겔 운동의 전립선 효과. 앞서 말씀드린 항문 조이기 운동은 전립선 자체에도 마사지 효과와 혈류 개선 효과를 가져옵니다. 전립선의 우려를 해소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배뇨 조절, 요실금 예방, 치질 방지 등 전반적인 골반 건강 유지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하루 5에서 10분씩 꾸준히 시행하면 성기능 향상과 전립선 건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습관이 성기능에 미치는 추가 요인들. 1. 해산물 섭취의 중요성. 남성의 생식 기능은 핵산, 아연, 요오드 같은 미량 원소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이들 성분이 부족할 경우 성욕 저하, 정자질 저하, 전반적인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굴, 해삼, 해조류, 조개류 등은 양질의 단백질, 아미노산, 핵산과 아연 등의 미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호르몬 조절과 면역 기능 회복, 생식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2. 수면 환경 체온 관리. 남성 생식기관은 고온 환경에 민감합니다. 수면 중 체온이 과도하게 올라가면 정자 생성 환경이 악화되고 기능 회복이 더뎌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잠옷이나 속옷 없이 자는 것이 국소 부위의 열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단, 실내 온도나 위생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자신의 체질에 맞는 수면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심리적으로도 구속감 없는 상태는 성적 긴장 완화와 자신감 회복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3. 경혈 마사지와 침 치료 주의점과 가능성. 전통의학에서는 삼음교, 조회, 지음 등의 혈자리가 비뇨기계 및 성기능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절한 부위에 대해 지압이나 침 치료를 실시하면 기혈 순환 개선, 음경 통증 완화, 사정 조절 및 기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에서 자격 있는 전문가에게 시술을 받아야 하며 무분별한 자가 시도는 부작용이나 염증, 오히려 악화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4. 야외 활동과 햇볕 노출. 규칙적인 야외 활동과 일광 노출은 테스토스테론 분비 촉진, 성욕 향상, 정자 활동성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루 15분 정도의 햇빛 쬐기만으로도 비타민 D가 충분히 합성되어 남성 호르몬 균형에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남성의 생식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전립선 기능, 호르몬 균형, 심혈관 건강, 배뇨 조절, 그리고 일상 습관의 미묘한 차이 하나하나가 삶의 질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이번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조화롭고 균형 있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스스로의 몸을 이해하고 작은 변화를 실천하며 필요할 땐 주저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이 들어도 활기찬 삶을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몸의 작은 신호들을 얼마나 자주 놓치고 있었을까요? 오늘 들려드린 전립선과 성건강에 관한 이야기들 속엔 단순한 의학 정보 그 이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나이 들어간다는 건 몸을 잘 돌보는 법을 배워간다는 것이라는 사실. 수치심도 두려움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내 몸과 마주할 용기를 가지는 것. 이제는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부드럽게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기로 해요. 당신의 하루가 그리고 내일이 더 편안하고 건강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잠시라도 마음이 움직였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짧은 이야기가 바쁜 일상 속 당신에게 따뜻한 위로, 작은 용기, 혹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저희에게는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입니다. 당신의 좋아요,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남성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오늘이 평안하고 내일이 조금 더 가벼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